네, 저희가 블록 요소 가로 크기 설정을 하기 위한 박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로 크기 600, 가로 최대 크기 뭐, 가로 최소 가로 크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박스 표시를요, 보더 오픽셀에 패딩에 맞은 주고요. 그 폰트를 한꺼번에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폰트 이렇게 해놓고 선택을 딱 하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글자 폰트 한 번 해주기. 글자 한 번에 세팅하기. 백그라운드도 한 번에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폰트, 스타일, 두께, 크기, 줄간격. 슬래시로 크기하고 줄간격을 구분하고요. 글자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F하고 엔터 탁 치시면 글자 크기인데, 크기부터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잡으시면 돼요.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스타일은 뭐예요? 이탈릭, 이런 게 있으면 쓰는 거 없어? 아예 쓰지 마요. 두께, 볼드 할 거예요? 아, 볼드.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수두. 그래서 요거를, 아, 내가 그거까지 안 썼구나. 스타일 두께, 크기. 그냥 탭해가지고 대충 여기 쓰세요. 24 픽셀, 이런 식으로. 크기, 두께, 크기, 줄간격, 만약에 줄간격 쓸 일이 있으면 줄간격을 여기다가 슬래시하고 뭐 2.5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몇 픽셀. 근데 없다. 그러면 슬래시 없이 그냥 바로 글씨체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맑은 띄고 고딕. 뭐 이런 식으로. 맑은 고딕체가 기본으로 나오긴 하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게 없냐? 로딩이 안 됐냐? 글림. 뭐 이런 식으로 글자체 쓰잖아요.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제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폰트 스두크 줄체라고 제가 스두크 줄체. 네, 제게 방구 윙크 했듯이 스두크 줄체. 근데 여기 버라이언트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요. 영어 영어 소문자를 대문자처럼 표현해 주는 게 그거였나? 저 생각이 안 나네. 버라이언트라는 애가 있어요. 폰트 버라이언트. 제가 그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버라이언트 이런 애가 있거든요. 스몰 캡스. 요게 있어요. 폰트 버라이언트를 잠깐 가서 볼게요, 잠깐. 폰트 버라이언트를 가서 보면은 노말 스몰 캡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보고 가셔도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영어를 써놨잖아요. 그런데 폰트 버라이언트 노멀이에요, 기본값이. 근데 폰트 버라이언트에 스몰 캡스라는 애를 딱 적용하시면요. 전부 다 대문자로 나오는데 소문자 부분이 좀 작게 표시가 돼요. 얘는 그렇게 그닥 티가 안 나네. 크게 티가 안 나네요, 여기서.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체에 따라서 좀 표시가 되는데요. 그런 게 버라이언트예요. 스몰 캡스라고 이렇게 하시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줘요. 조그맣게. 그런 애가 있습니다. 참고로. 쓴 김에 그냥 참고로 이거는 참고 영문체 소문자를 대문자로 작은 대문자로 폰트 버라이언트라는 애도 있어요. 네, 그걸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거 폰트 얘기가 나온 김에 스드 쿠들치 할 때 그 버라이언트 스 버라이언트 크 줄체거든요 원래. 근데 버라이언트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걸 굳이 않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 얘기하다가 버라이언트가 생각이 난 거고요. 오케이. 어쨌든 필요하시면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글자 한 번에 세팅하는 것도 있다. 네, 그리고 줄간격 쓰고 싶으면 슬래시에서 글자 크기 뒤에다가 줄간격을 써라. 네, 그래 놓고 여기 텍스트 가운데 오게 그것만 해놓을게요. TA
C, 텍스트 라인 센터. 네, 그래놓고 요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BX라고 하는 애들 전부 다 얘네들이거든요. BX. 띄워볼게요. Alt, Arrow. 이렇게 나오죠? 옆에 줄였다 늘렸다 하기 위해서 여기 이거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해상도 100%로 해놓으세요. 컨트롤 0. 네, 혹시 축소 확대가 돼 있으신 분은 정확성 있는 크기를 위해서 축소 확대 100% 원래 글자 크기대로 나와라.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 원래 글자 크기대로 제가 놓는 이유는 얘를 옆에 그 개발자 모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박아놓은 상태로 전 기준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사이즈 나오거든요. 가로 사이즈 1420, 1380, 1000 여기 사이즈가 쭉 중계를 해줘요. 얘가 사이즈를요. 네, 이 사이즈가 원래 글자 크기일 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100%일 때. 그래서 제가 컨트롤 0, 아무리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해놨더라도 컨트롤 0, 이쪽에서 컨트롤 0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 가로 크기 앞에서부터 쭉 줘볼까요? 이제 밑에 보면요. BX1, BX2, BX3, BX4, BX5까지 있어요. 여기 요구사항대로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가로 크기 1번. 가로 크기 600 픽셀. 네, 가로 크기 600 픽셀. BX1입니다. 위드스 600. 네, 가로 크기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로 크기를 주기 전에는 어땠죠? 가로 크기가 블록에 끝까지 간다. 예. 부모 박스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게 블록의 가로 크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600으로 주는 순간 600보다 더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는, 즉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토인 상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600을 만나는 순간 가로 스크롤이 생겨버리죠. 네, 스크롤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크기 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쌤, 저 갑자기 스크롤 바가 생기는데요. 가로 스크롤 바가 생기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을 잘 추적을 해보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크기가 지정이 된 데가 있는 거예요. 걔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크기 지정된 데. 그래서 제가 크기 지정했을 때를 여기다가 상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 가로 크기, 블록 요소는 가로 크기를 주지 않으면 오토 인 상태이므로 네, 그 부모 박스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네, 부모 박스를 채운다. 음. 그리고 가로 크기를 주게 되면 그 크기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로 스크롤 만약 작아지면 화면이 작아질 때 그 세팅된 크기 이하에서는 가로 스크롤 바가 생기게 된다. 네,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600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600을 줘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최대 가로 크기 1000, 맥스 위드스 1000을 주래요. 최대 2번. 2번 최대 가로 크기 1000. 1000 픽셀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점 bx2 얘한테 맥스 위드스 maw 1000 MAW입니다. MW는 min 위드스가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MAW까지 A를 쓰셔야 돼요. MAW 1000, max 위드스 1000. 그래서 느낌상 MAW로 했는데, 네, 이렇게 쳤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볼까요? 1000보다 크면 버티고요. 최대 1000보다 안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밀고 들어오다가 1000을
것보다 작아진다. 내가 세팅된 것보다 작아진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1000픽셀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여기 세팅 값을 보면은요. 1000보다 약간 크거든요. 얘가 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크기를 보면요. 이때부터 딱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000보다 커요. 여기 밀고 있는 거 있죠? 마진. 네, 이런 크기들이 다 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부 크기가 1000픽셀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부터 오토로 전환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최대 1000을 유지하다가 그 이하는 오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실 때는 맥스 위드스를 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맥스 위드스 MAW 컨트롤 스페이스바 일부러 친 거예요. 요거 자동으로 나오게 하려고. MA 맥스 위드스 속성을 세팅하면 블록박스에 어떻게 돼요? 가로 크기 최대값보다 부모 박스를 기준하는 거예요. 부모 박스가 크면 유지하다가 작아지면 오토로 전환돼요. 부모 박스를 채우게 된다. 즉, 이거는 왜 많이 쓰냐면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길. 음. 얘 자체로, 얘 때문에 가로 스크롤 생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컨텐츠가 옆으로 나가는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맥스 위드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네, 맥스 위드스. 오케이. 맥스 위드스 한번 줘놓고 느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케이. 우리는 좀 블록박스는 정말 뭐 다 잘 알아야 되겠죠? 블록박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최소 가로 크기 700픽셀 한번 줘보래요. 메인 위드스. 자, 최소 가로 크기 700픽셀 줘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최소 가로 크기 700픽셀. 얘는 세 번째니까 BX3고요. BX3의 위드스 MW 하면 미 위드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MW 700 엔터를 파. 그래서 여기는 지금 MW 700이라고 제가 쳤더니 나왔어요. 네, 젠 코딩도 같이 보시면서 갑니다. 젠 코딩 줄이는 코딩. 요즘은 에밋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네, mean width 700. 그러면 최소 700이니까 이런 거죠. 최소 700. 이 700보다 클 때는 오토인 상태로 부모한테 붙어 다니다가 얘가 이제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나를 700 이하로 압박 들어오면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할 거야. 예, 700 이하로 들어오면 갑자기 얘가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해.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디자이너가 유동적인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박스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디자이너가 허용한 한계치가 있어요. 얘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안 되거든. 최소 크기 지정해 주세요라는 디자이너가 특별 이렇게 지시사항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크기 지정을 해서 박스가 작아지되 요거보다는 안 작아지게 최소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사이즈를. 그럴 때 쓰는 게 min width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min width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가로 크기, 즉 min width. MW 컨트롤 스페이스바 나오면은 엔터 한번 치고 지우고 뒤에다가 min width를 선택하게 되면 설정된 크기보다 부모 박스가 큰 경우 오토로 자동 채우기를 하다가 작아지면 설정된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최소 크기로 품위 유지라고 보통 제가 그냥 흔히 편한 말로 품위 유지라고 얘기하는데 디자인상
디자인상 네, 최소 크기 지정 요구 시 세팅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망가지지 않게, 그 이상으로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최소 크기 지정보다는 미디어 쿼리로 이제 레이아웃을 바꾸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가죠. 왜냐하면 가로 스크롤 자체 네, 안 생기게 하는 게 요즘 뭐 최신 경향이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BX 맨. 그 다음 요구사항을 볼까요? 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설정 진짜 많이 했어. 최대 1200, 최소 800 이렇게 두 개를 다 세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전부 다 세팅하는 겁니다. 4번 최대 1200 픽셀 최소 800 픽셀 바로 크기 지정. 최대 최소 1200과 800.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번째니까 지정 한번 해볼게요. BX4 네 번째인데요. MAW 1200 엔터 파 MW 800 이렇게 해서 최대 1200천.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거죠. 최대 크기보다는 안 커지고 최소 크기보다는 안 작아지게 세팅하고 중간 크기일 때는 오토로 부모 박스를 자동 채우기 한다가 바로 이거예요. 최대 최소를 다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그 전에 웹사이트 지정할 때 정말 많이 줬었어요. 네, 그 사이트의 최대 크기는 그거보다 안 커지게 딱 지정해놓고 마영 가운데 딱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압박이 들어오면 작아지기 시작하다가 디자이너가 지정한 크기 이하로 못 내려가게 딱 고정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정을 그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1200과 800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이 중간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00보다 안 따라오죠. 1200보다 커질 때 안 따라오다가 1200 이하로 압박이 들어가면 쭉 줄어들다가 800선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크기를 줄어드는 걸 멈추고 그 크기를 유지한다. 뭐 그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여기 마지막 네 번째 박스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세팅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것도 세팅 많이 되는 거예요. 가로 크기를 800픽셀로 일단 지정을 딱 해놓는데 만약에 최대 가로 크기를 퍼센트로 같이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로 크기 800, 800 픽셀, 최대 가로 크기 80%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뭘까요? 그래서 한번 지정 먼저 해보고요. 지정 한번 해보세요. 클래스는 bx5에다가 중가로 안에다가 maw 아니 w800 이렇게 크기를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뭐 변함이 없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MAW 80p 퍼센트니까 80p 또는 진짜 퍼센트 기호 근데 쉬프트까지 눌러야 되니까 그건 귀찮아. 그러니까 P라고 많이 쓴다고요. 퍼센트를 줘서 P MAW 80p 이렇게 한 거예요. MAW 80p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요. 위드스 800픽셀이니까 당연히 800픽셀을 유지하겠죠. 여기 보시면 800픽셀을 유지. 물론 여기에 그 패딩도 있고 뭐 저기
보더도 있으니까 사이즈가 좀 늘어나 있는데 어쨌든 내부 공간은 800이에요. 그래서 800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벽에 닿기 전에 이 얘를 싸고 있는 부모 박스가 벽에 닿기 전에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크기인즉 80%예요. 부모 박스 크기의 80%를 얘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스 위드스 퍼센트를 딱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를 얼마 줬어? 그럼 그 크기를 무조건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맥스 위드스가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이 박스 부모 박스 크기의 8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이 가운데 스테이지가 지금 800 잡아놨잖아요. 이 80%라는 크기보다 작아지면 80%를 유지하면서 계속 작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요 맥스 위드스를 퍼센트로 잡아놓는 경우. 네. 그래서 이건 뭐다? 두 가지를 잡는데 크기를 유지하다가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크기 설정을 유지하다가 부모 박스 크기가 지정된 최대 크기 퍼센트를 퍼센트 이하로 내려오면 박스 크기를 해당 퍼센트로 유지하며 변경된다. 네. 퍼센트가 이제 최대.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계속 똑같이 하는 거죠. 최대 크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퍼센트로. 네, 그래서 이제 최대 가로 최소 크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가로에 대한 것만 지금 정리한 거예요. 세로가 또 있어요. 네. 가로는 이겁니다. 제가 톡에다 불러드린 거를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네. 가로 세로. 맥스 위드스 최대 가로 크기 제한. 최대 크기보다 작아지면 오토로 전환. 값을 퍼센트로 줄 경우 화면 크기를 기준하여. 즉, 화면 크기가 아니라 부모 박스 크기라고 해야 돼요. 부모 박스 크기를 기준하여 박스 크기, 그 크기보다 아름다운 문장을 위하여 그 크기보다 작아질 경우 퍼센트가 적용된다. 이때 보통 위드스 크기가 설정되어 있다. BX5, 예. 민 위드스는 최소 가로 크기 제한. 최소 크기보다 커지면 오토로 전환. 네. 이렇게 정리 되겠죠? 네. 우리는 블록박스의 전문가들이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잠깐 정리하시고요. 곧 세로 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딩딩딩. 네, 세로 크기는 오버플로우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세로 크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맥스 위드스는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네. 세로. 블록 세로 크기. 제가 톡에 드린 게 블록 세로 크기라고 파일을 하나 7번으로 만들어줄까요? 네, 07번. 블록 세로 크기. 블록 세로 크기. 07번. 블록 세로 크기 느낌표 하나 넣으시고, 네. 도큐먼트에 07번. 네, 블록 요소 세로 크기 설정 및 오버플로우 설정. 여러분들이 지금 오버플로우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 몇 번 봤는데,
오버플로우가 원래 어떤 애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오버플로우가 도대체 뭐야? 기본 특성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디에다가 일단 넣어주세요. 바디에다 컨트롤 V. 네, 지금 여기 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블록박스들을 제가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띄우시면 지금 여기 옆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CSS로 옆으로 흘러가게 제가 지금 조정을 좀 할 겁니다. 자,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가요, 이렇게 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게 할 거예요. 4개 오게. 그러면은 이 바디 박스에 4개씩 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20%죠? 2, 50. 20%씩. 20%씩 주면 되는데, 여기 약간 뭐, 마진도 있고, 뭐, 이런 걸 제가 좀 주고, 패딩도 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20%를 주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좀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만든 거, 스타일 시트 구역을 하나 만드시고요. 스타일, 스타일 두시고, 그리고 글자 박스는 가운데 오게. 그룹 선택자로 H1, H2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쓰고 있고요. 텍스처 센터 TAC 주시고요.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BX 박스 공통 위드스 20% 줘야 되는데 한 18%만 줄게요. P 18% 4개씩 오게 마진은 1% 네, 가로 폭에서 총 측정된 폭에서 1%. 그러니까 양쪽 마진이 2% 빠진 거예요. 항상 마진은 양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양쪽을 주게 되면. 네. 그리고 패딩은 이건 픽셀로 고정을 하고요. 15픽셀로. 보더는 5픽셀을 탭, 탭. 도티드의 탭, 퍼플색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네, 도티드. 그다음에 스두크 줄체 F. 스두크 줄체 스타일 이탈릭 아니, 두 볼드 아니, 크기는 할 거야. 12픽셀. 줄간격 할 거니? 할 거야. 25픽셀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누가 잘못 써놓은 건가? 이걸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이걸 보게 되면은 잘못 써놓은 건가?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슬래시로 글자 크기, 줄 간격까지 세팅하고 싶으면 슬래시하고 쓰는 거예요. 네. 라인 하이트라고 따로 쓰셔도 물론 돼요. 근데 라인 하이트 쓰고 밑에서 폰트에서 이걸 안 쓰면요. 라인 하이트가 초기화돼요. 라인 하이트를 위에다 내가 코딩을 하고 밑에다가 얘를 안 쓰면. 예, 그래서 얘는 모든 값을 새로 덮어 써버려요. 세팅 안 한 애들은 기본 값으로. 한 번에 쓰는.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뭐지? 세기방고 윙크 그거를 위에서 따로 세팅해 놓은 애를 밑에서 한 번에 쓰기가 밑에 또 있다. 그러면 초기화해요. 안 쓴 값들은 전부 다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간격까지 잘 넣고 오케이. 그리고 글자체는 굴림으로 가볼까요? 굴림? 네, 굴림체가 기본체는 아니에요. 네, 굴림체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래놓고 한번 볼까요? 네, 봅시다. 아까 띄워놓은 애 볼게요. 저는 이렇게 나오게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음. 넘치는 컨텐츠 처리 속성 오버플로우 중간에 있고요. 블록 요소 세로 크기 설정. 그러면 얘 옆으로 흘러가게 해보세요. 블록 박스니까 옆으로 못 흘러가잖아. 한 줄 찾아요. 옆으로 흘러가게 해보세요. 우리가 어제 배운 거 있지? 그거 써보세요. 흘러가게. 블록 박스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주는 순간 흘러갑니까?
네, BX가 공통 박스들이죠. 전부 다 BX 그렇게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BX가 공통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블록 요소 옆으로 흐르게 라고 해서 BX 자체에다가 네, 플롯 FLL 플롯 레프트 이렇게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올라와 땡겨 왼쪽 땡겨 그러니까 왼쪽 나는 왼쪽 오른쪽 올라와 그 다음에 있는 블록도 나는 왼쪽이니까 얘 옆에 올 수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해서 옆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보세요 옆으로 잘 땡겨졌는지 보세요 땡겨졌는데 뭔가 넘치는 컨텐츠 소리 속속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꺼림칙해요 깨림칙해 뭐가 이렇게 깨림칙하지 얘가 왜 여기 올라와 있지 이건 뭐지 이건 누구야 도대체 H1? 네. 옆으로 흘러가는 애가 얘네들까지 전부 다거든요. 옆으로 흘러가긴 했어요. 옆으로 당기는 게 세팅이 됐으니까. 예, 그런데 바디도 한번 볼까요? 어? 바디가 여기까지 포함을 못 시키고 있네요. 바디가 망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디가 망가져 있어요. 바디가 일단 맨 끝에 있는 당기는 애 때문에 망가졌어요. 바디가. 그래서 얘를 포함 못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바디가 여기 위에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바디에다가 맨 끝에다가 끊어주는 장치를 물론 하면 되는데요. 끊어주는 장치. 그리고 얘 망가졌죠. 여기 글자 여기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왜 망가졌냐? 이 마지막에 있는 얘 다음에 H1 태그가 있는데 얘 때문에 H1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망가졌어. 내 인생이 망가졌어. 막 그러면서 얘 때문에 망가졌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얘가 끊어주는 장치가 얘 다음에 있는 애한테 있으면 되는 거죠. 얘한테 한번 끊어주는 장치 해보세요. 얘가 제대로 나오는지. 끊어주는 장치 넣어줘봐봐. H1 그럼 여기 얘도 H1이고 얘도 H1이죠. 그냥 공통에다가 아예 끊어주는 장치를 넣어주면 되나? 여기 H1, H2를 텍스트 라인 센터로 줬는데요. 정확하게 찍어주려면 예, 끊어주는 장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쓰셔도 돼요. 네. H1, H2에다 그냥 넣으셔도 상관은 없다고요. 클리어 보스, 네, 끊어주기. 즉, 플롯 지우기 세팅. 지운 거예요. 플롯으로 당겨지는 게 망가지니까. 네, 그래서 지우개 세팅 여기다 하나 했고요. 오! 클린! 옆으로 흘러가다가 얘는 제대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오죠? 오케이. 그런데 바디는 괜찮은지 보세요. 바디는 여전히 불편해요. 나는 역시 아직 망가져 있어. 왜? 마지막에 있는 애가 땡겼거든요. 탁! 땡기니까 바디가 확 하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디 밑에다가 어떤 블록 요소를 넣고 걔한테 끊어주기 장치를 물론 하면 되는데 여기 끝에 맨 끝에다가 div 같은 거 하나 넣고 이렇게 div 같은 거 하나 넣고 여기다가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에 클리어 보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바디가 제대로 끝까지 쫙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누가 지우면 어떡해요? 그죠? 네, 그래서 가상 요소로 장치해주자. 가상 요소는 모든 애들은 앞주머니, 뒷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게 되지. 즉, 바디가 마지막 자식 div의 플롯 때문에 망가짐으로 가상 요소로 클리어 설정하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디 앞주머니, 뒷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죠. 맨 뒤니까. 앞에는 before, 뒤에는 after, 콜론 콜론을 두 개 씁니다. 콜론 두 개 쓰는 거는 한 개 쓰는 가상 클래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가상 클래스, 가상 요소는 제가 여기 번호 중간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저예요. 03, 04, 05가 없거든요. 04, 05가 그거예요. 네, 가상 요소 하려고 제가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다 씁니다. 기본값. 컨텐트 빈거 컨텐트를 반드시 써요.
컨텐트 빙거 컨트롤 엔터. 디스플레이 블록. 왜 블록? 이걸 안 쓰면은 컨텐트 빈 것만 넣으면은 스팬처럼 인라인 요소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클리어 보스가 안 먹혀요. CLB 클리어 보스. 네. 컨텐트 빙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끝에 가상 요소 애프터가 클리어 보스를 집어넣게 해줘서 안 망가지게 한다. 블록 요소 박스를 싸고 있을 때 주의할 점은 이거 하나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라는 게 뭐 기본 상식적인 얘기 사실은요. 그래서 맨 끝에 바디 끝에 보세요. 여기 애프터 있잖아요. 애프터, 애프터, 그리고 블록이니까 클리어 보스. 클리어, 지우는 장치는 블록 요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라인에서 관장하는 그 속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이렇게 체크만 풀어도 벌써 바디가 망가져요. 짠. 바디 망가졌잖아, 다시. 이거만, 이 체크만 풀어도. 블록이 아니면은 클리어 보스는 작동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안 망가지게 바디가 끝까지 얘네들을 전부 싸게 만들었다 하면서 우리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 지금 네, 옆으로 보낼 김에 어제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여기에 있는 하이트 값 세팅을 한번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떤지만 한번 봅시다. 이 블록 박스의 하이트 값은 어떻게 세팅이 돼서 오토인 상태인데 지금 어때요? 내용만큼 늘어나죠? 예, 내용만큼 늘어나. 내용. 내용이 짧으면 짧은 만큼, 길면 긴 만큼 줄어들어서 얘가 래핑 박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래핑.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전개가 되는 게 래핑 박스예요. 이 블록 박스의 래핑 박스 성격에 따라서 좁아지면 길어지면 계속 하이트 값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높이 값은요, 블록 요소의 기본 높이 값.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해볼까요? 블록 요소의 높이 값. 기본 값이 오토. 오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네, 내용만큼만 늘어난 이거예요. 내용만큼만 늘어. 근데 이제 이 내용만큼만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거랑 비슷해요. 인라인 요소도 내용만큼만 늘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블록이니까 성격은 틀리죠. 내용만큼만 늘어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는 인라인 요소 혹은 글자,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등 이런 것들을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는 인라인 요소가 랩핑돼요. 좁으면 아랫줄로 줄바꿈되어 내려간다. 근데 이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속성도 같이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죠? 네, 줄바꿈 방지는 참고로 내가 쓴 거예요. 줄바꿈 방지는 이거죠. 화이트 스페이스. 백공. 흰백. 공백. 백공.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이거예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WHS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딱 해보세요. 그럼 주석에서도 나와요. 네.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참고로 줄바꿈 방지. 그럼 랩핑 박스가 랩핑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 네. 그렇게 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기본 구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요거는 블록 요소의 높이 값은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높이 값 설정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높이 값을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번. 1번 높이 값 300으로 잡으래요. 300 픽셀. 그러면 bx.bx 1번에다가 높이값 300 잡아보세요. h300. 이러고 나서 한번 관찰. 네.
300 해놓고. 자, 300. 어떻게 됐습니까? 300. 오, 내용이 많이 넘치는군요. 그럼 박스는 컨텐츠 공간만 저희가 300으로 잡은 거고요. 마진 패딩은 합치면은 조금 더, 박스는 조금 더 크게 측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00의 요 안에가. 그럼 300보다 넘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나가요. 이런 걸 갖다가 오버플로우 비저블 상태라고 그래요. 오버플로우 속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글자가 나가 보이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버플로우 넘쳤잖아. 오버플로우 비저블 보인다. 비저블 반대말은 인비저블인가요? 네, 히든이죠. 숨기는 건 히든인데 오버플로우 비저블 상태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 그래서 기본 상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특정 크기를 가졌을 때, 오케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 높이를 갖게 되면 특정 크기의 높이를 가지면 내용이 많아질 경우 박스 바깥으로 내용이 넘쳐서 나가게 된다. 이때 이게 보이잖아요? 이때 어, 나간 컨텐츠 처리에 대한 속성이 뭐냐고요? 속성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네, 오버플로우. 제가 이렇게 오버플로우, OV 쳤는데, 오버플로우 속성이고요. 오버플로우이고, 그 값은 비저불입니다. 비저불이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비저불 박스라고 합니다. 이런 박스를 기본 박스인 비, 비저불 박스라고 합니다. 비저불 박스. 비저불 박스예요. 비저불 보여요. 내용물이 다 보여요. 이걸 숨길 것인지 보여줄 것인지 그걸 옵션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이제. 높이값 300.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서도 높이값도 최대 차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 600, 최대 높이 600을 잡아보라고 두 번째 내가 최대 600이라고, 여기는 너무 내용이 기니까 잠깐만. 요렇게. 맥스 하이트 600 픽셀로 잡으라고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맥스 하이트 600 픽셀 한번 잡아볼게요. 2번. 2번. 안 돼! 최대 높이값 600 픽셀. 잡아놔 놓고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점 bx2 중괄호 max height mah 오 맞네 600 mh 600 enter mah 60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최대 높이 600, 즉 최대 600보다는 안 커진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이시면요. 얘가 이 글 내용이 좀 넓게 해놓고 시작을 해보시면요. 이 내용이 600보다는 좀 작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다가 밀고 나가요. 600이 되기 전까지 밀고 나가다가 600을 넘어서는 순간 컨텐츠가 밀고 그냥 나가요. 600을 유지하는 거죠, 600을. 아, 그래서 이 최대 높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상했지만, 600 전에는 오토, 예, 지정된 크기 전에는 오토 상태로 내용만큼 늘어나다가 지정된 크기를 넘어설 경우, 네, 그 크기를 유지한다. 입니다. 네, 최대의 높이. 조금 있다가 나머지 오버플로우 설정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예, 요거는 잘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셔야 되니까. 네, 그 설정까지, 특성까지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보통 박스들은 비저블 박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버플로우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비저블 박스.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이 박스들이 비저블 박스로 돼 있는지 지금 한번 볼까요? 오버플로우 설정을 저희가 전혀 안 잡았는데, 뭐 세 번째,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어떤 게 진짜지? 이거구나. 네, 그래서 세 번째 거 딱 찍고,
여기 옆에 스타일 시트도 있고, 컴퓨티드라고 저희가 보고 있죠. 모든 설정이 다 나오는 거 컴퓨티드. 컴퓨티드에 보면은 박스 모델 기준에서 여러 가지 박스 모델이 나오고요. 쇼월 그룹 두 가지를 체크를 제가 해놓고 봤었잖아요. 그래서 쇼월 그룹, 그럼 그룹별로 레이아웃에 관련된 게 뭐 포지션, 스태틱이네. 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쭉 잡혀 있는 거. 쭉 내려가다 보면은 LMN, OPQR에서 O가 있거든요. 오버플로우 X. 이것도 방향별로 따로따로 잡을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 X축, 오버플로우 Y축. 그래서 둘 다 비저블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넘치는 애들은 무조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숨기거나 스크롤 처리하거나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민 하이트, 맞죠? 맥스 하이트 최대 600 요거 했고요. 세 번째는 민입니다. 민 하이트 700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민 하이트 700, 3번 최소 높이 700 픽셀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BX3 중가로 민 하이트니까 MH700 하시면 바로 민 하이트가 나옵니다. 네, 맥스만 MAH고요. 네, MH700. 그럼 최소 700이라고? 네, 최소 700. 그러면 이제 최소 높이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 가서 한번 아까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지 앞으로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막 밀고 나가는 건 똑같네. 막 그냥 세 번째 박스 보시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데, 보니까 700보다 작은 컨텐츠 내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박스는 유지하고 있죠. 네.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요. 뭐 필요할 때 물론 쓰는 거야. 최소 얼마 높이를 박스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 때 물론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사이트가 있어. 컨텐츠가 항상 어느 정도 이상으로 채워지고 있다가 무슨 게시판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게시판 게시글이 처음에 없잖아. 그럼 한두 줄밖에 딱 없어. 이렇게. 그러면 내용이 없어서 사이트가 이렇게 짜부라들어 있어요.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은 최소 사이트면은 이 하단 메뉴가 이 정도 공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나이트를 주시게 되면 내용이 없어도 이 정도 높이 값은 유지를 해줘요. 딱. 그래서 사이트가 딱, 페이지가 괜찮아 보이는 거죠. 내용이 없다고 쪼그라들어 있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설정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유동적일 경우에, 자, 이건 언제 설정하냐? 즉, 이거는 무슨 의미? 최소 높이 설정 값보다 내용이 적을 경우에도 최소 높이를 유지함.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 쓰냐면, 에, 디자인상 박스의 최소 높이를 유지하며 내용이 유동적일 경우죠. 유동적이어서 너무 내용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둘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디자인상 박스의 최소 높이를 유지하면 내용이 유동적이어서 너무 내용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줄 수 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쓴다. 언제 쓰는지도 알려드리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중간에는 유동적이고, 최소 높이도 유지하고, 최대 크기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게 바로 맥스 하이트, 민 하이트를 컨비네이션해서 쓰는 거겠죠, 당연히? 한번 세팅 한번 해보실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800하고 700입니다. 맥스 최대 800, 최소 700. 최대 800, 최소 700. 4번이죠? 최대 800 픽셀, 최소 700 픽셀 높이값. 최대 800, 최소 700 픽셀 높이값. 그래서 BX4 네, 점 찍고 그죠? 클래스 BX4 네 번째 MA
MH800 엔터 빠밥 MH700 밥 그래서 MH 이건 뭐 쓰다 보면 나와요. 네. 외우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MH700 뭐 이렇게 썼어요. 표기하기가 편하니까 줄임으로 자꾸 쓰게 되는 거죠. 나도. 응? 70 큰일 날 뻔했군요. 개미 많아질 뻔했군요. 네. 700. 좋습니다. 그래서 max min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늘었다 요거 창 크기를 약간 조절해 보시면 얘가 800을 넘어가지는 않고 700을 또 넘겨서 작아지지도 않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늘어나다가도 넘어가죠, 이렇게. 그걸 넘어갔을 땐 넘어가고 줄어들다가 네, 어떤 내용이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빈 공백이 아래쪽에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최소 크기도 유지하고 옆에 있는 애랑 700이 똑같으니까 네, 최소 크기 유지가 똑같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잡았을 때는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높이 값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맥스웨이트 미니미디스 하이트 값 설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넘치는 애를 처리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박스 바깥으로 나간 거 어쩌라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처리하고 있는 게 이제 오버플로우 설정인데 밑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오버플로우 설정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저블이니까 안 줘도 비저블입니다. 자, 그럼 오버플로우 설정에 대한 얘기 중간에 주석 한번 달아주시고 오버플로우 속성이 무엇이냐? 넘쳐 흘러 오버플로우 속성이란 오버플로우 속성은 그죠? 박스 블록박스 내용 요소가 넘칠 때 보이는 설 넘칠 때 보이는 옵션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네.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값이 비저블이라고 그랬죠? 네, 기본값은 비저블. 기본값 비저블.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박스입니다. 넘치는 내용 보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오버플로우는요, 두 가지로 따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세부 속성이 있습니다. 세부 속성, 세부 속성은요, 네, 방향별로 가로축, 가로축은 오버플로우 OX 하면 나올걸? OX 하면 오버플로우 X 나와요. 히든 이런 건 지우시고. 네. 그리고 세로축. 세로축은 요 오버플로우 Y, OY. 컨트롤 스페이스 마시면 오버플로우 Y 나오죠? 네. 내용은 지우시고. 네. 가로 세로. 세부 속성은 가로 세로, 가로축 세로축으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처음엔 기본 비저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저블 한번 줘볼게요. 안 줘도 비저블 기본값.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주기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1번. 여기 안에서 1번. 오버플로우. 여기다 그냥 안 쓸게요. 오버플로우 비저블. 오브 비저블. 오버플로우 비저블을 얘기하는 거고요. OV1, OV2 이렇게 해놨거든요. 클래스 명을요, 제가요.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비저블. OVV 해야지 비저블 속성이 나와요. OVV. 보통 그냥 OV나 이렇게 하면은 히든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네들 기본값을 히든으로 나오게끔 해놨거든요. 네, 기본 설정에 내라 나오는 값을. 저 비저블 안 줘도 기본값입니다. 설정값 안 줘도 기본값입니다. 요게 첫 번째 건 비저블 내용 나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번
overflow hidden. 오, 이렇게 쓰시면 돼요. OH. Contrast visible. overflow hidden. overflow hidden.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 그래서 OV2, 점 OV2 두 번째 있는 애는요. OH를 딱 쓰시면 돼요. overflow hidden.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나가 있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잘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간 애가 잘려서 안 보여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컨텐츠를 그냥 오버플로우 히든 해놓고 못 보게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그냥 나가는 건 그냥 다 가려서 못 보게 해. 라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뭐 숨겨져서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게 안 보였다가 들어오면서 뭐 나타난다든가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버플로 히든을 준다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 히든 그리고 얘는요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추가적인 특징이요. 추가로 넘치는 자식만 숨기는 게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해요? 그 첫 번째 블록 자식 요소 블록박스 중 첫 번째와 마지막 자식의 그 마진 값을 포함시킬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즉 마진 값이 기본으로 밖으로 나간다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엄마하고 유모차 끌고 왔는데 엄마 싫어 밀어 밖으로 밀어 자식이 밀고 있는데 밖으로 팔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즉 블록박스 안에 자식한테 첫 번째 자식이 마진탑을 주면 밖으로 나가서 맞으에 밀리는데 오버플로 히든을 주는 순간 그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예. 예. 여기 숨김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플롯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죠. 네. 플롯 클리어 뭐 이렇게 예, 막아주지 않아도 오버플로 히든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지나갈게요. 두 번째 오버플로 히든. 세 번째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보는데 내가 왜 Y 스크롤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오버플로우 스크롤 줘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요, 글 내용 자체가 여기 디스플레이 넌 여기 내용이 더 있는 거 디스플레이 넌 해놔갔거든요. 일단 저기 오버플로우 스크롤 한번 해놓고 볼게요. 세 번째, 3번, 3번 오버플로우와 Y 스크롤 네, 이렇게 OYS 오버플로우 Y 스크롤 요거를 주려고 내가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오버플로우 스크롤로 그냥 줘보세요. 다 주는 걸로. 그래서 OV3입니다. 세 번째 있는 놈이고요. 점 OV3 클래스 OV3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우 스크롤 OS 아니 OVS 이래야 되나? 아니 OV 이런 그냥 스크롤 이렇게 해보세요. 네. 네. 오버플로우 스크롤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보세요.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스크롤바 생기죠? 스크롤바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요. 스크롤 설정을 주면은요. 가로 스크롤바 트랙도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로 스크롤바까지 얘가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얘를 넓게 만들어서 내용이 넉넉하게 채워졌을 때는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트랙을 유지합니다. 얘가. 네. 그래서 내가 왜 Y쪽만 스크롤 주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거를 주석을 달면서 내용을 여기다가
써보세요. 네. 전체 설정에 주면 X, Y 축, 스크롤바 트랙이 생긴다고요? 모두 생성됨. 따라서 Y축만 따로 주는 게 기본입니다. 따로 준다. 네, 그래 놓고 다시 따로 줘볼게요. OYS, OYS. 이렇게 스크롤. 그리고 주의사항은 그거죠. 스크롤바 트랙은 내용이 적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스크롤바 트랙은 내용이 적어도 나타나 있음. 음. 요거 하나 유의사항이에요. 네, 나타나 있다는 게. 오버플로 Y 스크롤. 그럼 Y만 생기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예, 맞아요. 예, 한쪽만 생겨 있고요. 약간 줄이시면은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고요. 아까 내가 내용을 조금 더 줄인 거는요. 더 내용이 많아져도 스크롤바에서 이 내용을 다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찍어서 내용 안에 보시면 내가 디스플레이 넌 해놨는데 디스플레이 넌 풀면은 내용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내용이 별로 없을 때도 얘가 생긴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내용을 일부러 줄여놨어요, 제가. 여기서 디스플레이 넌 됐던 것도 푸시면 내용이 더 길어도 얼마든지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럼 스크롤바 트랙이 내용이 넘칠 때만 생겼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자동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 그래서 네 번째가 자동입니다. 4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오버플로, 오토.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오브이 A에서 나왔었나? 네, OVA. 오버플로, 오토, OVA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OVA예요. 오버플로, 오토. 그러면 OV for 네 번째 중괄호 OVA 오버플로 오토. 근데 이건 XY축으로 따로 안 써도 오버플로 오토는 괜찮은지 보세요. 오버플로 오토. 내용이 넘칠 경우가 아니면 안 생겨야 돼. 오토는. 여기 보세요. 예, 좀 넓게 해놓고 보시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얘는 트랙이 있고요, 아예. 이렇게 줄이다가 툭 하고 이제 내용이 넘치기 시작하면 생기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도 내용을 좀 숨겨놓긴 했는데, 뭐 더 많이 생겨도 뭐 이건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디스플레이 넌 시켜놓은 내용을 더 이렇게 체크 풀고 봐도 네,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오토. 여기다 쓸 게 아니고 여기다 써야지. 네, 내용이 박스보다 많아지면 자동으로 세로 방향 스크롤바 트랙이 표시된다. 네, 이거는 방향별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별 세팅 불필요. 이건 필요 없다고요. 스크롤이 생겨라는 방향별로 줘야만 그 방향에 대한 게 생기는데 한꺼번에 주면 양방향이 다 생기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방향별 세팅 필요 없이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넘칠 때는 당연히 이제 스크롤바 박스별로 따로 생기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여기다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설정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오버플로우 히든, 오버플로우 비저블, 오버플로우 히든, 오버플로우 스크롤, 오버플로우 오토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드시다가 많이 사용되게 될 속성이 바로 오버플로우라는 거.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간 것 같은데 딴 내용은 할 게 없지?
네, 옵션 값에 대한 건 이제 여기서 다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요. 일단 박스 가로, 세로 속성에 대한 거 정리한 거 좀 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지? 포지션 내용은 이따가 식사 후에 네, 포지션 내용에 대한 얘기 전개시키고 실제로 적용시킬 프로젝트를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로보 피제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정리.